안녕하세요, 카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ре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에스턴 마틴의 DBX입니다. 에스턴 마틴 최초의 SUV죠. 에스턴 마틴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한 106년, 110여 년 되는데 그동안에 라피드를 비롯해서 4도 세단도 내놓고 했지만 주로 쿠페, 스포츠카들을 만들었습니다. SUV는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좀 타보니까 이런 슈퍼 럭셔리 브랜드에서 만든 SUV들, 자기네들이 처음 내놓는 SUV라면서 선보인 차들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 중에는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있고요, 그리고 벤틀리의 벤테이가도 있고, 롤스로이스 컬리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SUV들을 처음 만든 브랜드들이잖아요. 공통되게 차를 되게 잘 만들어요. 지금 오늘 이 DBX도 타고 오면서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GT카스러운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SUV로서의 그런 거주성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차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은, 근데 그 얘기는 전에 엔지니어나 디자이너에게도 일관되게 들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차를 만들 적에 작은 차를 만드는 게 더 어렵대요. 라인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을 그 작은 차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이런 큰 차를 만드는 게 좀 더 수월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추측해 봅니다. 어쨌거나 SUV가 자동차의 그런 기원적인 형태를 볼 때는 트럭에서 이제 간 차기 때문에 그런 고급 설룬이나 리무진 차들과 같이 놓고 보면은 좀 아래, 좀 귀족의 차는 아닌 형태니까요. 아무튼 또 말이 길었네요. 앞에서 바라봤을 적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지금 차 폭이 2m가 넘다 보니까 가뜩이나 넓은 차가 이 수평으로 쭉쭉 그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맞물려서 더욱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덕트가 두 군데가 뚫려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엔진에 열을 식힌다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램프는 보면은 전부 LED 타입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에스턴 마틴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작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갖다가 자기네들이 파인 튠을 해가지고 쓰는데 아직은 전구류까지 쓰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게 기능보다는 형태적인,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전부 얘는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래서 엄청 가벼운 차체 경량과 강성까지 모두 잡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주행하면서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문 닫는 소리만 들어도 알루미늄 바디라서 달라요. 네, DBX의 옆모습은 보시면 길이가 지금 5m가 넘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3m가 넘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앞뒤바퀴를 가장자리로 최대한 밀어가지고 지금 오버행이 되게 짧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앞도 마찬가지고 뒤쪽도 굉장히 짧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스포일러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랫부분을 본다면 저 머플러 있는 범퍼 있는 데를 보면 짧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휠베이스가 길다는 것 자체가 차의 직진 안정성은 둘째치고 실내 거주성을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부딪힐 차는 카이엔 터보 쿠페, 그리고 벤테이가 V8, 또 우루스, 그리고 이제 나올 RS Q8까지 그렇게 딱 부딪힐 것 같은데, 브랜드를 이제 아우디까지 껴서. 근데 실내 거주성은 얘가 가장 좋으네요. 지금 컬리넌은 논외로 치더라도 실내 거주성 2열 공간은 DBX가 제일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 그린하우스인데, 그린하우스가 보시면 이 B필러까지 유리를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보시면 이게 유리거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유리를 씌워놓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유리가 한 덩이인 것처럼, 이 그린하우스가 한 덩이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롬 라인도, 도어 몰딩도 위에만 둘렀죠. 아래에다가는 안 둘러서 이거 역시 좀 차체와 그린하우스가 아예 그냥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옆에도 많이 파놓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라인, 테일램프에서 시작되는 라인이 지금 사이드 미러를 지나서, 이게 얘도 있구나. 신기하네. 이거 제네시스에서도 봤었던
왜지? 벤틀리가 아닌데. 아무튼 이게 힘을, 이런 대형 SUV면은 힘을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고, 이것 역시 여기도 사각지대가 없게, 대형 SUV는 운전석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바로 이쪽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도어 핸들은 뭐 여느 에스턴 마틴처럼 여기를 눌러서 당기는 방식. 그래서 여기다 PPF들 많이 입히시죠, 스크래치가 나서. 그리고 이제 DBX에서 재밌는 부분은 도어에 숨어 있는데, 얘가 알루미늄 바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 느낌이 일반 쇠도어랑 달라요. 일반 그 스틸이랑 다른데 좀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자, 여기 실린더 보이시죠? 저게 어느 곳에서든 멈춰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수제품이니까. 이건 그리고 앞도어에도 있어요. 앞도어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저 안쪽에 숨어 있는데 보이시죠? 예. 이 문을 닫을 때 느낌이 굉장히 하잖아요, 고급차일수록. 그리고 영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뭐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루미늄 바디를 씀으로써 나오는 그런 경량화와 강성화는 챙기면서 저런 실린더를 넣어가지고 닫을 적에는 약간의 텐션을 더해서, 수제품이죠,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견고한 느낌을 보완을 했죠. 그리고 이 2열 도어가 의외로 좁아요. 근데 열리는 각도는 제법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 때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거 뭐 좁은 공간에서 우리 주차하고서 2열에서 사람 내릴 적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확실히 SUV라서 이런 확장성을 위한 루프 레일까지도 갖췄습니다. 얘는 그리고 검정 블랙 하이그로 할 수 있을 텐데 크롬 라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것도 지금 바람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보면 실제로 벤트가 됩니다. 앞쪽 휠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가 들어갔고 285에 401 22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V 디스크, 그리고 캘리퍼는 6피스톤. 뒤쪽은 사이즈가 325에 352 22. 얘가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지상고가 위로 50mm 그리고 아래로 45mm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문 닫는 소리가 다르죠. 다시 들어보실까요? 이 깜빡이 소리도 다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예, 이게 스틸 도어랑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저도 지금 이게 앞뒤로, 앞에 내려가고 뒤 내려가고 앞에 내려가고, 보통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들은 다 그렇죠. 지금 이제 최대한 낮춰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를 터레인으로 바꿔서 터레인 플러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죠. 네. 오늘 오프로드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에스턴 마틴 SUV니까 이런 능력까지 갖춰서 험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죠. 네, 에스턴 마틴 DBX의 뒷모습입니다. 이 라인은 벤티지 딱 생각나는 그 일체형 스포일러죠. 방향지시등은 저렇게 들어가고 후방 안개등도 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포일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스포일러 하나랑 이 위에도 또 있다는 거. 이 라인 진짜 예쁜 것 같아.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후진등이랑 그리고 보조 제동등이 있는데 보시죠. 지금 어떻게 들어오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랬지? 후진등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후방 안개등이 밑에 들어오는데 앞에랑 연동해서 들어오는군요. 안개등 꺼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동 걸어서 처음 배기음도 간단히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GT 모드에서의 배기음입니다. 이땐 이런 후적 소리도 약하죠. 그리고 이제 스포트, 다음 스포트 플러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키예요. 그래서 일반 키는 이거랑 다릅니다. 이전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키를 센터페시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었었죠. 얘는 근데 스마트 키가 적용이 돼서 소지만 하고 있고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킥으로 열 수가 있어요. 여닫는 게 모두 돼요. 소리 굉장히 조용합니다. 닫는 것도 되는데 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튼도 있고, 예, DBX는 트렁크랑 2열 공간은 활용도가 제대로 된 SUV예요. 이 루프라인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거 이 선반 트렁크 가림막, 여기서도 이런 슈퍼 럭셔리 브랜드 차들은 비싼 티를 내는데 DB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죽 마감한 거 하면 이런 플라스틱이나 고무 댐퍼까지 된 것들 보면 상당히 훌륭한 걸 알 수가 있고, 이 바닥도 벤테이가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약간 카펫 소재 같은, 그렇다고 뭐 그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양털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고, 트렁크 레일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루프 레일을 가리면서 여기다가 이 찍찍이로 되는 걸 보니까 뭔가를 끼울 수 있는 건데 낚싯대를 끼우는 용도일지 아니면 골프 아이언이 길이가 되겠구만, 골프채를 꽂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짐 실기 용이하도록 서스펜션 낮추고 높이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버튼으로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간은 지금 이 정도여서 골프백을 세로로는 못 싣겠구만. 가로로도 안 되려나? 두 개, X자로 두 개 포개면 될지 모르겠어요. 접어보겠습니다. 저 벨트 때문에 걸리는군요. 이 시트는 뒤에 카펫 소재하며 옆에 가죽 스웨이드 된 거 하면 보면 집사람의 핸드백, 뭐 보통 그런 슈퍼럭셔리 차들 볼 때 여성 핸드백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을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확장성은 굉장하죠. 이러면 뭐 여행용 짐 2명에서 여행용 캐리어 다 집어넣고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따가 차박 매트 넣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DBX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대쪽에서 또 찍고 있어서 2열 도어가 폭은 좁습니다만 열리는 각도가 제법 있어서 드나드는 데는 용이한 게 있고, 근데 이런 매트도 보면 되게 두껍죠. 예. 그리고 여기 보기만 해도 제가 시트를 운전할 적에 굉장히 낮게 앉거든요. 제일 낮게 앉는 편인데 굉장히 이 공간이 많아요. 넓어요. 그래서 2열 시트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안 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이 레그룸이 엄청나요. 네, 창문 열어보면 내다보는 시야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창문이 걸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 쪽창 상당히 좋고 최적의 각도, 넓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이 모두 일체형 시트긴 한데 시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은 여기 카메라 각도 확보 때문에 좀 당겼는데, 이 DBX의 2열 거주성은 정말 벤테이가 뭐 우루스, 또 카이엔 터보 쿠페
비교하더라도 가장 상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조장치는 얘는 3존이에요. 그래서 온도만 조절이 되고 풍량, 열선이나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지만 공기를 빨아들이는 식이라서 이 가죽은 나파 이상의 가죽인데 그리고 이 센터 암레스트도 여기에 프레임이 없네. 프레임이 여기에 하나 있군요. 이 푹신푹신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컵홀더도 지금 잘 갖춰져 있고요. 이거 3개예요. 하나, 둘, 그리고 요 가운데도 뭐 색색이나 봉봉 같은 건 들어갈 공간. 여기까지도 이런 스웨이드 마감 해놨고, 루프 라이닝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소픽스는 이런 덮개 방식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체결하기 좋죠. 부모 입장에서는. 덮개까지도 마감 잘 돼 있어서 벤테이가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우르스는 없었던 걸로, 있었나 긴가민가 합니다. 송풍구는 가운데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B필러에도 뚫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오디오 옵션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본이 하만, 그 삼성 하만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것도 와트가 거의 800와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워낙에 그리고 배기음 자체가 즐거운 차여가지고 그거 플러스 이제 오디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음을 완전히 막 또렷하게 분리해주는 그런 오디오는 아니고요. USB 포트는 2개가 들어갔지만 모두 A타입입니다. C타입은 아니에요. 요즘 C타입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센터 터널도 얘는 사륜인데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못 앉을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튀어나왔다는 거. 헤드룸은 뭐 제 키가 178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손잡이에 옷걸이까지 이렇게 달아놨죠. 손잡이 옷걸이까지 달아놔서 이것도 벤틀리에서도 보고 제네시스에서도 보고, 영국은 아마 이런 옷걸이를 좋아하나봐. 자동차에다가 손잡이 잡기만 해도 고급이네. 그리고 램프는 터치식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계속 열리는군요. 2열 공간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트렁크에서는 버튼으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안되네, 당겨야 되네. 이 시트의 두께를 보면 아주 두껍진 않네요. 근데 이 쿠션감은 상당히 좋고, 얘도 퀼팅을 썼죠. 그리고 이 파이핑까지도 여기 보면은 이것도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으로 파이핑을 이렇게 쳐놨고, 헤드레스트가 엄청 두부 한모 같고 좋네요. 이 오른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도어 패널을 보면 가죽의 향연입니다. 가죽 알루미늄, 리어루드 가죽. 2억 5천만 원짜리 차니까 이래야 할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런 감싸놓은 거 보면 빈틈이 없이 감쌌어요. 정말 기계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감싸기입니다. 앞뒤 모두. 그리고 여기도 시트도 여기까지도 이런 데 보면 가죽을 굉장히 꼼꼼하게 감싸놨죠. 포켓까지도 훌륭해요. DBX의 인테리어 보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가죽으로 안 싼 부분이 없죠. 그리고 커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개선이 됐습니다. 운전대는 이렇게 투톤, 이런 지금 디자인 요소들은 지금 옵션이 다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2억 4,800만 원 기본값이지만 거기에다 옵션들이 꽤 지금 추가가 된 시승차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이고, 이 알루미늄 시프트 패들은 컬럼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당기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전동식이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거.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화면은 터치는 안 돼요. 여기서 이걸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익숙한 그 조작부죠. 그리고 이제 엔진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 PRND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만 간단히 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아래로 자리 잡았어요. 크지 않죠? 이것도 참 재밌는 요소입니다.
가운데 송풍구도 그렇고 끝에 송풍구도 크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벤테이가도 운전대가 차 크기에 비해서 작아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좀 운전자로 하여금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많이 전해줬었는데 DBX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엄지 거리는 그렇게 크게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이 스티치가 굉장히 여러 겹으로, 그리고 힐도 좀 두껍게 썼고, 그래서 엄지 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 조작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DBX는 에스턴 마틴 최초로 ACC도 들어가서 이쪽에서 모두 조작을 해요. 차간 거리 조절 버튼도 두 개로 쪼개놨고, 저 그래픽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차가 멀어지고 저 차는 뭐지? 이거 할 적에 위에 뜨는 그래픽 아이콘이 뭔가 옛날 에스턴 마틴 차 같네요. 그렇죠? 재밌네.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인데 연동해서 달라집니다. 지금은 터레인 플러스, 이거는 GT, 이게 노멀입니다. 인디비주얼, 이건 이제 셰시, 스티어링, 엔진, 그리고 배기까지 임의로 운전자 취향대로 설정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스포츠, 여기부터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는데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면 자세 제어 장치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트랙 주행까지도 염두에 둔 큰 차의 그런 움직임에 적응을 하면서 그래도 좀 나름 탈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이게 뜨는군요. 변속기 온도랑 냉각수 온도가 뜨네. 저게 스포츠에선 변속기 온도는 없고, 계기판에는 현행 벤츠의 풀 디지털 계기판의 전 세대죠. 그게 적용이 돼 갖고 운전대에 있는 이 오른쪽 왼쪽 화살표로 설정을 하는데, 왼쪽 누르면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이 테두리를 보세요. 이 금색 테두리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지도도 띄워줍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DBX 모델명을 띄우죠. 보여주는 정보는 단출한데 그래도 잘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면 메르세데스에서 봤었던 건데 이제 UI가 에스턴 마틴으로 바뀐 정도입니다. 차량에도 보면은 온도 조절, 드라이브 모드, 보조 장치 한번 볼까요? 보조 장치는 이런 거예요. 익숙하죠? 예,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는 인디비주얼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스펜션은 2가지, GT냐 스포츠냐. 얘가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작하는 거고, 스티어링도 2가지, 주행 모드 역시 엔진과 미션, 요거는 3가지, 그리고 배기도, 이거 배기 옵션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배기도 이렇게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비 라이트 설정, 이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키 꽂는 데예요. 시동 거는 건 아니고, 비상등이라든지 드라이브 셀렉터가 2개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높이 낮추는 거, 힐 디센트 컨트롤도 들어갔습니다. 내리막길 속도 제한 장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건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인데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좋습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 그리고 파킹 알람. 후방 카메라는 한번 보면 지금 트렁크가 열려 있구만. 이게 트렁크 버튼이 특이하게 여기 있어요, 밑에. 그래서 처음에 찾는데 좀 꽤 애먹었어요. 근데 이 공간은 너무 좋죠. 뭐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참 쓸데가 많은 공간입니다. 화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도 있고, 이건 센서만 하는 거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버튼인데, 예, 마감 잘 돼 있고 고급스러워요. 여긴 요렇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좀 귀엽네. 예.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이 되고요. 이 밑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여기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저처럼 시트를 바짝 당겨 앉는 운전자라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을 많이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였겠죠. 그리고 열어보면
마감 잘 돼 있고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BX는 C타입은 없어요. 전부 A타입 포트만 있어요. 12V C가 잭,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만 있습니다. 램프가 별도의 램프가 없군요. 근데 뭐 깊지 않고 입구가 넓으니까 물건 찾는데 어려움은 없겠어요. 이야, 이런 데까지도 진짜 빈틈없이 가죽이에요. 다 참 고급스럽네요. 룸미러는 프레임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 뭉치를 보더라도 윈드실드가 이 머리 위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됐는데 이건 열리진 않아요. 그냥 글라스 루프입니다. 실내 거주성을 상당히 끌어올려 주죠. 2열에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선바이저까지도 이런 스웨이드. 얘는 선바이저 2중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저쪽, 그리고 이거 좋죠. 이 메이크업 램프 킬는 이 덮개, 참,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2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아니라 해가 앞에 옆에 다 들어올 때 쓸모 있는 기능입니다. 거울은 크지 않은데 제 얼굴 보고 놀랐어요. 자, 이 시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만듦새뿐만 아니라 형태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여기 이거 벤트는 그냥 그 사전 벨트를 그냥 살짝 오마주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문고리 멋지고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모든 조작 버튼은 작습니다. 여기 뭐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특히나 이 시트 조절 버튼은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 조절하는 거, 여긴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이 위에 엉덩이 받침이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내리면 근데 보이네. 푹 꺼졌죠? 그리고 위로 하면은 등받이 요추 받침이 푹 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간 참 좋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엑셀러레이터가 서스펜디드가 아니라 오르간 타입입니다. 참 좋아요. 근데 킥다운이 없더라고요. 마감은 잘 돼 있고, 알루미늄 마감도 돼 있으면서도 또 고무까지 써놔가지고 손 미끄러지지 않게, 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DBX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신형 알루미늄 플랫폼 갖다가 만들었고요. 에스턴 마틴에서. 파워트레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V8 트윈 터보 엔진 갖다 쓴 거고, 변속기도 9단, 그것도 이제 메르세데스 제작. 근데 이제 가져와서 에스턴 마틴에서 또 손을 봐가지고 최고 출력은 한 540마력이 넘죠. 543, 542마력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같은 궤에 놓고 같은 경쟁차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벤테이가 V8 터보, 트윈 터보, 그리고 카이엔 터보 쿠페가 있고, 걔도 V8 트윈 터보죠. 또 우르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올 RSQ8까지 모두 V8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 그 우르스나 벤테이가나 카이엔이나 얘네는 폭스바겐 그룹의 그 MLB 에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그 세대 경쟁차들도 물론 다른 주행 질감을 갖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일반적으로 달릴 적엔 너무 나긋나긋하고 편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제 임계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몰아붙여도 차가 그냥 되게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결을 달리해가지고서는 뭐 벤테이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좀 섬찟한 느낌이 있었어요. 가속하다 보면 차가 이게 무거운 게 나가는데 이게 야, 이거 한 방에 날아가겠다라는 그런 섬찟함. 근데 우루스는 야, 이건 진짜 SUV 같지가 않은 움직임이다 라는, 너무 쪼여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었던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제대로 받았었고, 카이엔 터보 쿠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터보라는 게 이번에는 좀 어색할 만큼 부드러워지고 완만해져가지고 차가 보여주는 성능도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RSQ에서는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가서 그 LA 오토쇼 가서 보기만 했었죠. 근데 나오면은 아마 그냥 전에 듣기로는 우르스의 아우디 버전이라고, 이전에 뭐 가야르도 R8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얘 DBX까지 포함해서 모두 550마력 언저리, 물론 우르스는 650마력이나 되죠. 100마력이나
있고, 그리고 또 최대 토크도 나머지들은 거의 80kg 포스미터가 가까이 돼요. 78, 77kg 포스미터 정도 되는데, 얘는 DBX는 지금 72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토크가 낮다는 게 빵 튀어나가는 게 좀 무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려보니까 제일 갖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극찬 수준까지는 극찬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22인치 휠 신고서는 이런 느낌은, 얘는 분명히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그 플랫폼과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알루미늄 플랫폼은 가벼운 건 둘째치고 뭔가 좀 이 무게중심이 낮게 위치하는 게 바로바로 전해져 가지고 이게 운전자에게는 큰 자신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감속하는 데 있어서 특히 SUV 구조상 이런 피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랑 맞물려서, 지금은 제가 뭘로 뒀냐, 지금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에서는 거의 뭐 데일리 SUV를 쓰기에는 최고예요. 거기다가 뭐 이런 인테리어에서 주는 고급 집의 리빙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에스턴 마틴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벤퀴시랑 벤티지 정도만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 탔었던 벤티지나 벤퀴시는 그렇게 디자인은 뭐 본드카 그냥 너무 멋지죠. 근데 딱 보기에도 이 차는 뭔가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나네요. 얘는 지금 그리고 유리는 모두 이중 접합이거든요. 옆에, 뒤에 윈드실드, 리어 글라스, 그리고 이 선루프까지도.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불쾌한 소리는 지금 잘 못 느낄 정도고, 하지만 저 뒤에서 들려오는 저 배기 소리는 상당히 기분 좋게 잘 들려준다는 거. 그건 참 큰 운전 재미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 9단 변속기는 전에 DBS에서도 그렇게 그 8단 자동 변속기와 엔진 간의 궁합이 안 좋다라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DBX에 들어간 9단 변속기는 그거보다 좀 더 매끄러운, 그러니까 진짜 변속감을 못 느낄 만큼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GT 성향에 맞지 않나. 이러다가 근데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잖아요. 그럼 변속기가 그 DCT 같은 충격도 전합니다. 플랩도 아예 완전 개방이에요. 지금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자세는 제일 서스펜션은 낮아진 거거든요. 이때는 그리고 변속기도 느낌이 DCT처럼 튕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는 그리고 박력은 AMG 수준의 박력은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를 아주 그냥 울림통 쓰듯이 이 실내 공간을 그냥 가득 채워버립니다. 저 배기음으로. AMG가 바락바락 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부라라라락 하는 수준인데, 이 터지는 거는 뭐 그냥 진짜 빵빠레네요. 지금 스포츠에서도 이거 신기해. 이거 최고예요. 이 에어 서스펜션은. 제가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심스러운데, 페라리가 GT카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턴 마틴도 이 GT카 성격을 굉장히 잘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자고로 GT카라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고성능이 아니라 540마력 71kg 포스미터,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바라는 차에 필요한 성능이야 라는 게 있어서 마냥 높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높이는 거잖아요. 그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트윈 터보 엔진이어서 이 엔진을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조향 감각에서 확실히 벤츠랑은 달라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갖다가 쓴다가 손 치더라도 이럴 때 느낌은 뒤에서 쭉 밀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언더가 날 것 같은데도 언더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드라이브 모드 바꿨다 그래서 그냥 막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그게 아니라 이 작은 직경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림폭도 지금 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향할 때 느낌은 무겁다고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어쨌거나 가장 많이 전달하는 건 이 운전대니까. 그리고 이 시트도 보여주는 형태는 럭셔리한 쪽에 가까운데 그래도 제법 스포티하게 지지해줄 부분은 잘 지지를 해주는 성격이고, 그래도 GT 성향의 SUV다 보니까 ACC도 들어갔고 차로 유지 보조도 들어갔어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갖췄고, 물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갖다 쓰다 보니까 어깃장 나거나 좀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생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더니 여기서 뭐 그냥 지도, 터치가 또 이 터치 안 되는 건 안 좋죠. 이거 가지고 여전히 이제 해야 되는, 벤츠의 이전 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채용하다 보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덩치가 확실히 이런 미끄러지는 것도 그냥 방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산길이라서 염화칼슘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조금만 스로틀을 열기만 해도 쫙 도네요. 네, 지금 이제 꼬부랑길을 좀 달려보니까 에스턴 마틴은 이전에 탔었던 물론 SUV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이전에 제가 경험했었던 뭐 벤티지라든지 벤큐시에서 경험했었던 에스턴 마틴은 많이 좀 날선 느낌이 있었거든요. 날것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주 그러니까 일반 얌전하게 다닐 적에는 그냥 뭐 설룬처럼 다니는 그런 좀 점잖은 느낌이 있다,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오버스티어로 돌변해 가지고 그런 날선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앞코가 막 코너 안보다 더 그냥 파고들어서 그냥 박혀버리는 그런 느낌? 근데 오늘 DBX는 굉장히 그게 제어가 잘 돼 있네요. 설령 스포츠 플러스를 둬가지고 자세 저장치가 꺼진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그냥 어느 정도 슬립을 허용을 하면서도 그냥 거기까지지 더 그냥 획가닥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턱을 넘을 적의 느낌이나 이런 불규칙한路面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하체에서 받아주는 그런 대응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로 잘 자세를 잡아요. 지금 보자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보면, 네, 다시 한번 속도를 이번에 좀 줄여볼게요. 이게 참 신기하네. MLB 에보 플랫폼은 뭐 그냥 제가 주야장천 좋다 칭찬 일색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스턴 마틴의 신형 알루미늄 플랫폼도 거의 뭐 진짜 제대로 된 GT카라는 모습을 연출을 해내는, 지금도 보자면 이거는 뭐 장거리를 달려도 피로도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런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들려주는 게 엄청 이 차의 스포츠 감성을 끌어올려 줘가지고, GT SUV 중에는 지금 DBX가 1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감성적인 것도 그렇고 차가 전해주는 그런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저기가 제가 항상 이렇게 저기가 쑥 꺼졌다가 올라가는 거의 반 도는 듯한 꼬부랑길이어서 차가 얼마나 꽉 잡았다가 다시 신장되면서 그냥 돌아나가는, 거기서 이제
분명 앞뒤 움직임도 생기고 이제 좌우 움직임 전방위적으로 다 생기는데 얘는 그게 간결하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에스턴 마틴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DBX는 기존 에스턴 마틴 차들과 충분히 섞일 수 있는 에스턴 마틴만의 그 색깔을 갖고 있고요. 이런 차를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성과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갖고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참 제품적으로는 이럴 때도 보면은 거의 제가 지금 사실 이 조향 느낌은 아주 칼 같은 조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약간 헐거운 거 아닌가? 근데 조금만 몰아붙이면 익히 예의 그 날선 그냥 거의 운전대와 바퀴가 그냥 일치해서 돌아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살짝만 가속을 해봐도 슬쩍슬쩍 밀려요. 그냥 지극히 운전의 재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벤테이가나 카이엔 터보 쿠페에서 만족하지 못한 내가 찾는 그런 스릴 있는 드라이빙? 스릴도 펀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미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만족을 못하는 사용자라면 DBX는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그걸 갖췄어요. 그 고유의 날 섰는데 얘는 정제가 됐지. 얘는 진짜 서킷에서 달려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 충분히 타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스턴 마틴 최초의 SUV DBX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